분석의 정석,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오늘은 SSG 일렉트로스의 새로운 외인 투수 아티루이키 선수를 분석해 볼 겁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티루이키 선수는 1992년생으로 고교 시절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은 유망주였습니다. 프로 진출 대신 버지니아 대학 진학을 선택했고, 대학 마지막 해에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68.2이닝을 소화 1.31의 평균 자책점으로 대활약했죠. 성적과 퍼포먼스만으로는 좋은 순번의 지명이 기대되었지만 이미 2번의 팔꿈치 수술을 받은 이력, 유급까지 한 대졸이라는 나이 문제 등 실력 외적인 요소로 인해 8라운드까지 쳐져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지명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만큼 사실상 루키 리그를 건너뛰는 등 빠른 속도로 상위 리그로 배정받았고, 선수 본인도 빠른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단 4년 차였던 2017 시즌에 벌써 메이저리그 무대에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8 시즌 리빌딩을 하고 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로부터 선발로 꾸준한 기회를 받았고, 12경기에 출장하여 61.2이닝을 소화 4승 5패 4.67의 평균 자책점으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지만 팔꿈치 통증이 재발하면서 커리어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됩니다. 2019 시즌을 통째로 재활로 날려버린 루이키 선수는 2020 시즌 애리조나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복귀했지만 더 이상 빅리그에서는 가치가 없는 선수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시아로 눈을 돌렸고 SSG 일렉트로스의 전신 SK 와이번스와 계약하면서 한국 프로야구에 입성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018 시즌 도중 토미존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구속조화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2020 시즌을 기준으로 평균 150km에서 최고 153km에 달하는 빠른 공을 던졌습니다. 2020 시즌 한국 프로야구에서 평균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진 투수는 두산 베어스의 알칸타라 선수뿐이었습니다. 물론 루이키 선수의 경우 불펜으로 던졌을 때의 구속이고 선발로 나온다면 평균 구속이 3에서 4km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여전히 강속구 투수에 속하는 셈입니다. 포진 패스트볼과 싱커, 두 가지 패스트볼 구종을 구사하며 변화구로는 슬라이더와 커브를 던집니다. 체인지업도 던지지만 5% 정도의 구사율로 주구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트리플 A에서 기록한 통산 9이닝당 볼넷 수치가 단 2.2에 불과했는데 이 정도면 재고 문제는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통산 9이닝당 볼넷 수치는 3.3에 그쳤는데 이는 루이키 선수가 단순히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넣는 것을 넘어서 원하는 곳에 공을 꽂는 커맨드가 가능한 투수라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공략한 뒤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를 공략하는 패스트볼이나 존에서 빠지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노리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루이키 선수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제구는 준수한 편이지만 구속이 특출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딱히 플러스 수준이 될 만한 변화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색이나 장점이 부족한 투수로 메이저리그에 차고 넘치는 평범한 피네스 피처 중 하나로 평가받았지만 그보다 하위 리그인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받았던 제구력은 물론이고 강력한 제구력이 뒷받침되는 150km의 빠른 공, 메이저리그에서는 평균 정도에 그쳤던 슬라이더도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외인 투수를 영입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성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KBO의 초보 스카우트들을 위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정리해놓은 간단한 지침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 만큼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4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 성공에 가장 가까운 영입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최고 구속 기준으로 150km를 던질 수 있을 것. 두 번째, 확실한 제구력을 가지고 있을 것. 세 번째, 4가지 구종을 갖추고 있을 것. 네 번째, 그중 확실한 결정구를 가지고 있을 것. 실제로 이 지침은 큰 효과를 거두어서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외인을 영입할 경우 어김없이 큰 성공작이 되곤 했습니다. 니퍼트 선수, 헥터 선수, 린드블럼 선수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외인들이 그 예시였죠. 그렇다면 아티 루이키 선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루이키 선수 역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지침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투수입니다. 변수가 없다면 성공작이 될 가능성이 큰 투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루이키 선수가 가진 최대의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021 시즌에 영입된 투수들이 대부분 그렇듯 루이키 선수가 가진 가장 큰 변수 역시 부상의 리스크입니다. 루이키 선수 역시 한화의 힐리 선수나 기아의 맹댄 선수처럼 부상 전력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고교 3학년 시절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구속이 10kg가량 줄어드는 일도 있었고, 대학교 3학년 시절에는 아예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유급까지 해버렸죠. 2014년 메이저리그 입성 이후에도 복사관 부상, 가슴 근육 부상, 대망의 두 번째 토미존 수술까지 받았으며 그 외에도 온갖 잔부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토미존 수술 이후 구속은 회복되었지만 장기였던 커맨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었음은 물론입니다. 여러모로 2018 시즌에서 2019 시즌까지 활약했던 SK의 외인 투수 산체스 선수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투수지만 관건은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라는 점이 흡사합니다. 산체스 선수의 경우 첫 해는 부상의 여진으로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활약을 보였고 두 번째 해에는 완전히 회복하여 리그 최상급 투수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뒤 일본 리그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피칭 스타일이 다른 만큼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충 류이키 선수의 활약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는 될 수 있는 비교인 셈이죠. 정리하자면 단순히 스탯과 퍼포먼스만 보면 최상급 외인 투수에게 기대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투수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온갖 부상에 시달려 온 데다가 아직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의 여파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꽤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승부수였던 셈으로 류이키 선수까지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해준다면 SSG로서는 솔리드한 외인 원투펀치를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가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투수 코치의 각별한 관리와 지혜로운 코칭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채점을 해봐야 할 텐데요. 그동안 아티 류이키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와 메이저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각 리그에서 기록한 비율 스탯 등을 감안했을 때 28신 모델에서 아티 류이키 선수의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트볼 65점, 커브 60점, 슬라이더 70점, 제구 70점, 총점은 65점입니다. 풀타임을 소화한다는 가정하에 2, 3선발급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는 투수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퍼포먼스와 스탯만 놓고 본다면 70점도 가능한 영입이지만 토미존 수술의 여파와 지난 시즌의 부진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물론 65점이라는 숫자 역시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케이스로 부상 회복이라는 변수에 따라 류이키 선수의 퍼포먼스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스프링 캠프를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셈입니다. 과연 류이키 선수는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SSG의 원년을 즐거움으로 장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SSG는 인천 야구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외인 원투펀치를 품에 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클라이맥스TV의 태양이었습니다.